안녕하세요. 자연과학콩의 최승록입니다. 오래간만에 뵙죠. 이제 콩 수확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그래서 그, 아무래도 콩 수확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학 핵심 비결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. 그동안 뭐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저희들은 방송에서 주로 이제 콩의 그 작물 생리, 뿌리옥 박테리아라든가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북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수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런 부분들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 방송에서는 아예 몇 가지 몇 분의 사례만 들어가지고요. 그래서 아주 다수학을 하기 위한 핵심 비결 요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례는 보통 한 네 분 정도를 지금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분은 안동 풍산의 괴정립 분이신데 조현성님이라고 하십니다. 이분은 2020년도에 청자 5호를 재배를 하셔가지고 300평에 한 480kg 정도를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당 2020년도에 한 53일 동안 비가 연달아 오면서 콩작황이 아주 부진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480kg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수확량을 올리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분이 올해 똑같이 청자호를 했는데 뭐 저희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수확량이 더 높아질 거로 날씨도 좋고 하니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360kg 정도 300평에 그렇게밖에 수확을 못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수확량이 줄어들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수학을 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을 알아보는 그런 사례를 보겠고요. 두 번째 분은 무안 현경면 동산리에 사시는 분인데요. 김정수님이라고 하십니다. 정확한가요? 그러니까 예, 김정수님이요. 이분은 작년도에 대창콩을 재배를 하셔서 300평에 한 480kg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주변의 무안이 작년에 아주 뭐 비 때문에 콩수확량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요. 300평에 평균 150kg 정도밖에 못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 480kg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 관행에 있어는 엄청난 수확량입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자연과 콩 유튜브 방송을 한 70회 정도 보셨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인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좀 이분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청자 5호를 재배를 하셔가지고 놀랍게도 저희가 기대와는 다르게 300평에 160kg에서 한 220kg 정도 이렇게밖에 수확을 못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수확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수확하는데 뭐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횡성 청일면의 이은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.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그쪽에 사시고 그러셔서 이제 귀농 뭐 이런 차원에서 콩에 대해서 공부들을 좀 하시면서 작년부터 이제 지한테 연락을 취하시고 하셨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씨를 못 붙여가지고요. 상당히 거의 폐농하다시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올해는 강원도에서 이제 보급하는 육종해가지고 보급하는 품종이 대왕 2호라고 있습니다. 이 대왕 2호를 하셔가지고 300평에 한 490kg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수확량 자체도 놀라운 거지만 이분은 이제 제초제 처음에 발화전 제초제를 듀알을 썼는데 듀알이 한 군데 그냥 살포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재파종을 7월 초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파종 시기가 상당히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499였으니까 엄청나게 나온 경우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.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490kg까지 수확을 올리셨는지 이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콩 재배하는데 다수학 핵심 비결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.
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. 그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도 좀 들어오기도 하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당근 적심 삽목 방법을 사용하신 분입니다. 이분은 장흥에 장흥 양주 장흥이죠. 양주 장흥 울대리 송추 넘어가는 고갯길 한 해발 150m 정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시는 분인데요. 상당히 그쪽은 면적이 산간지대다 보니까 면적은 넓지 않은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세요. 뭐 그래서 콩 재배 같은 거 하실 때 과거에 뭐 썸머 같은 경우도 항상 비가 많으면 사용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인데 올해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. 100평 정도 하셔가지고 절반 한 600주 정도는 당근하고 적심하고 삽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다시 600주 정도는 그냥 당근 안 하고 삽목 안 하고요. 그러니까 그냥 적심만 위에서 그러니까 모종 상태에서 떡잎 위에 부분도 초생잎을 잘라주는 그런 적심만 해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이분은 100평에서 서리태 그러니까 이게 청자 계열의 서리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장단 지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알이 좀 잘면서 한 둥근 경우니까 이게 청자 한 뭐 2호나 3호 정도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서리태로 한 100kg 정도 수확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히 품종을 아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마찬가지로 장단에서 가지고 온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주로 장단이 뭐 장단 백목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원콩이 제일 많이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원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대원콩이 한 80kg 정도. 그래서 100평에 180kg니까 300평으로 치면 한 540kg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분 사례는 이제 당근 적심 삽목 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는 경우입니다. 그럼 먼저 아까 말씀드린 안동 풍산 괴정리의 조현성님 사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 괴정리 분들은 5mm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5mm라고 이 5mm 이장님이 계십니다. 이분이 계셔가지고 다저글 플러스를 한 몇 년 전부터 거의 마을 전체가 이렇게 모든 작물에 이렇게 사용하는 지역입니다. 근데 뭐 이제 조현성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밑거름은 21년도에 20년도죠. 20년도에 유박하고 유박 5포대요. 용과린 염화가리 1포대 이렇게씩 주셨습니다. 자,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분 이제 총자 5호고요. 그런데 이에 수량은 480kg가 나왔는데 제식거리는 90에 50으로 심으셨습니다. 90에 50이에요. 제식거리. 그 다음에 북주기를 2회 하셨습니다. 넓게 심고 북주기 해주고 그러니까 순지르기는 안 하셨고요. 다주화는 물론 기본적으로 3회 주셨고요. 이번 이제 2021년은 멀칭을 안 하셨습니다.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480kg를 하셨고, 그래서 본인이 이제 2021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올릴 수 있다고 자신도 하셨고, 날씨도 그러니까 올릴 거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, 그래서 보니까 미끄럼 똑같습니다. 근데 수량이 360kg밖에 안 나오셨어요. 자, 보면 이게 근데 이분은 멀칭을 하셨는데
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좀 욕심을 내신 모양인데 제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멀칭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게 멀칭을 하시면서 90에서 40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당연히 멀칭을 했으니까 북주기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? 순지르기는 멀칭을 했으니까 이게 우짜랄 거예요. 그러니까 순지르기를 이뤄야 하셨던 경우입니다. 다주하는 3회 똑같이 치셨고요. 자, 2021년도는 개학 이후에요. 콩 재배하기에 아주 적당하게 비가 내렸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20년도의 경우랑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재배를 하셨다고 하면 훨씬 수확량이 똑같은 조건들을 다 했으니까 높아야지 정상이겠죠. 그런데 딱 하나 이분은 다른 차이가 멀칭을 한 겁니다. 멀칭을 해서 수량을 조금 좁혔죠. 제식거리를 좁혔죠. 이게 40cm를 10cm를 좁힌 겁니다. 근데 멀칭 재배를 하게 되면 우짜할 수밖에 더 훨씬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지온 자체가 높고요. 그 다음에 같은 밑거름을 주게 되면 유실용탈, 빗물에 유실용탈이 훨씬 덜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건 90에 50으로 똑같이 심어도 훨씬 못 자라는데 10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게 못 자랄 수밖에 없는 경우죠.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상대로라면 이게 90에 한 60 정도로 더 넓혀줬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분은 반대로 좁혔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밀식들이 된 거잖아요. 밀식이 되면서 뿌리옥 박테리아, 이 뿌리가 발근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. 북주기를 북주기를 못 해줬잖아요. 북주기를 해주면 옆에 북준대에서 잔뿌리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뿌리옥 박테리아가 많이 붙을 수 있는데 이분은 북주기 못 해주고 이게 좋게 하니까 이 뿌리옥 박테리아 기본적으로 착색량 자체가 엄청 적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작년보다. 두 번째로 이분 이제 결국은 웃자라니까 이게 순지르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? 순지르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쪽에서 격가지들이 나오면서 이 붙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 위에 올라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른 데서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순지르기 안 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을 테니까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좁게 심고 북주기를 안 해준 부분들이 수량이 떨어지는 요인들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콩 수확을 다수확을 하려면 여기서 딱 드러나는 부분들은 뭐 밑거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드릴 때 있죠. 유박이라든가 아니면 농협태비 같은 경우 아니면 우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시는 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저골드 뭐 이렇게 치는 부분들도 기본으로 하고 하시는데 북주기를 해주고 넓게 심어서 순지르기를 안 한 상태에서 격가지들이 많이 나오게 그리고 골과 골 사이가 보이게 그렇게 하면 아주 수확량이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첫째는 이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널 좁게 재배하면 안 된다. 소식 재배를 해라. 그래야지 이게 다수확이 된다 하는 부분들. 두 번째로는 북주기를 통해서 뿌리 발근 많이 시켜야 된다. 북주기가 아니더라도 뿌리 발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.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번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수확량을 높이는 이 방법이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건 뭐 소식 재배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광합성 잘 되게끔 햇빛이 꽃 피고 한 열흘 정도가 제일 콩대가 자랄 때인데 그때 아래니까지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. 요게 결국은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 사례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결론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.